미국발 금리 인상 장기화 전망에 원화값이 급락하고 은행권 대출 금리가 오르는 등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 부채 증가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민간 부채, 즉 가계와 기업의 비율은 지난해 281.7%로 5년 전보다 42.8%포인트 올랐습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6개국 가운데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증가폭입니다. 정부 부채도 빠르게 불어나 경제 주체 모두가 빚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계부채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이 된 지 오래입니다. GDP 대비 비율은 2017년 92%에서 지난해 108.1%로 16%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두 자릿수 증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데다가 빚을 내 집을 사들인 영끌족들이 늘어난 탓이기도 합니다. 최근 2년간 고금리가 이어졌지만 가계비 증가세는 꺾일 기미가 없습니다. 1년 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13조 3,820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가계의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은 2분기 중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가구당 10곳 중 4곳이 이자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발 소비 위축과 가계 파산 우려가 가실지 모릅니다. 가계부채도 심각합니다. GDP 대비 비율이 지난해 173.6%로 5년 전보다 26.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무더기 도산이 이어졌던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부채 비율이 108.6%,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99.6%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요, 최근 가계대출 원리금 부담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든 사람이 무려 300만 명에 달한다는 충격적 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은 3,900곳으로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기업의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고금리와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기업 부도 대란이 현실로 닥칠 수도 있습니다. 빚 폭탄의 뇌관을 방치하는 한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 관련 위험을 꼼꼼히 점검한 뒤 부실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우량 기업과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기업을 구분하는 옥석 가르기가 중요합니다. 좀비 기업인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우량 기업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흑자 도산만을 막아야 합니다. 가계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기 가능한 차주는 이자 감면이라든가 상환 유예 등 채무 조정 및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가동하되 한계 차주는 사회 안전망으로 구제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빚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월가에서는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1.5%포인트 높은 7%까지 오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아 금리 인상 압박을 받는 한국으로서는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춥고 긴 겨울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와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계 스스로 허리띠를 죄고 부채 축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 영끌 빚으로 늘어난 빚 부담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주체인 정부와 기업과 가계 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의식을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998년 IMF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성장 국가 일본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저성장의 고착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도약을 이룰 것이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규제 개혁만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점을 국회가 직시하고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규제 혁신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아온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21대 국회가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며 이렇게 어려운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